오늘은 안 시키는 줄 알았더니 저들끼리 사인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유튜브에만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거의 뭐 트랙 우리 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대충 거칠게라도 했습니다. 그죠? 칩 중심으로 물론 많이 했습니다만 생태 신호 중심으로 너무 또 그 딱딱한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재미없으니까 오늘 모처럼 이제 봄꽃도 활짝 피어 있고 야외에 나왔는데 이 걸으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색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정신 활동이 걷는 활동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가게 되면 하이델베르크죠. 가게 되면 정말 우리로 치면 동네 오솔길인데 철학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테오도르 다리 하고 있죠. 가보시면 막상 가보시면 별게 없는데 그 하나의 철학자의 길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놓은 걸로 그 동네가 먹고 삽니다. 하이델베르크 시가 먹고 살아요. 인구 14만밖에 안 되는 게 하이델베르크 시잖아요. 하여튼 그 시가 다 먹고 삽니다. 여담이고 그만큼 이제 이 걷는다는 활동 자체가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색을 하든 사유를 하든 또 뭐 어떤 구도 수행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어떤 깊이 있는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여러 기록을 보게 되면 역대 현자들이 왜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녔을까? 소위 이제 동양식으로 하게 되면 주유천하를 했을까? 그렇게 다니는 속에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사색하고 그 활동이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일정 정도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데 그 혼술로 이렇게 무엇을 탐구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트랙이라는 활동을 합니다만 이 활동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정제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깊이 있는 최고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나온 어떤 지난 시간을 돌아보더라도 뭐 그런 게 이제 반추가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기획하게 됐지만요. 지나온 시절을 보더라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골똘히 뭔가를 이렇게 학습하고 생각하는 때보다는 좀 이렇게 좀 주요천하라 그러잖아요. 만행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중국 쪽의 격언이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중국 쪽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만 개의 길을 가면 만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그런 중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간다는 것, 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책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고도의 어떤 정신적 활동, 사색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의 세계, 그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저도 모르게 좀 구분해서 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랑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좀 아는데요. 저놈의 종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사람을 두고 저 인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저 사람 또는 저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용어 쓸 때는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나는 내한테는 저 인간이 뭐라고 뒷말을 붙일까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러고 나면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모모씨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모님 이렇게 붙여요. 님자를 많이 붙이는데 그러면 그 인간 이렇게 이제 제한테서 표현이 나갈 때가 들어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모두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용례입니다. 거의 제한테 익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신부들은 다 비밀을 알아요. 그래도 여담입니다만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를 요즘 뭐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 유행어에
첫 원조는 접니다. 사람이 먼저다의 유행의 원조는 접니다. 여기 이제 오래 방학에 있은 분들 알죠? 예, 그 말의 유행의 뭐죠? 그 문구를 만들어서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막 쓰여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동네북처럼 써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쓸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저는 정치적 표와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사람을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거를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인류라는 말을 쓰죠.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인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생세간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거와는 또 다르죠.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인류가 제일 밑바닥이죠. 그 인간, 종 이런 말이 인류라는 말이죠. 조류, 파충류,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영장류 이런 데 쓰는 게 류 말이죠.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엔 사피엔스류. 그렇게 분류 묶음다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종 이 말이죠. 인간 종. 그럴 때 이제 제가 쓰는 말이 종자 이런 말. 그 종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따가운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 그거는 이제 거의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겠죠. 본능에 충실하다. 그 이외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뭐 어떤 생각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 전혀 반성력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자, 저놈의 종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인류죠, 인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 인간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인간. 그보다는 등급이 높죠. 등급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양의 고전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틀이 있죠.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물건의 기본적인 생긴 형태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분석하는 걸로 생긴 형태에서부터 기륭 화복에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하는 동양의 해석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꼴은 사람이 이럴 때 하는 행색은 뭐 예를 들면 개다, 저거는 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풀이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김영창 원장이 지금 수경신 이럴 때 발제를 하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팔자가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김개똥인데 숫자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개다, 뭐 이거는 소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수리상으로도 이치상으로도 있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문제고, 인간이 있죠. 인간이 뭘까요? 이게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전적인 표현으로 인생세간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송강정철의 성산별곡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산별곡에 보게 되면 인생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한, 그러니까 인생세간에서 좋은 일이 많건만은 이런 뜻이죠. 그 문구에 인생세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어떤 예시로, 용례로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이 또 뭐냐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일단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공간 속에 그냥 던져져서 뭐 어떻게든 뒹굴뒹굴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숨 떨어질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인생이죠. 세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이 또 뭐냐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일단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공간 속에 그냥 던져져서 뭐 어떻게든 뒹굴뒹굴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숨 떨어질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인생이죠. 세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고 항상 하지 않은 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서로 모여있는 어떤 공간세계, 이거를 이제 세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생세간이라는 말은 정말 무상한 것, 무상한 세계 속에 그냥 뒹굴뒹굴 살다 가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인류의 인간은, 사람은 참 어떨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고, 이 인간 개념 안에 우리들이 보통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 가지죠. 아기처럼 서로 핥히고 다투고
내 것을 고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별로 뭐 한 게 없어요. 결과물은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해. 해 뜨면 일어나서 분칠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막 때깔 내고 이래가지고 막 의시되고 뜨기고 하루 종일 지내고, 해 빠지면 또 큰일 했다 그러고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밥값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오늘 엄청 큰일 했어,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또 쓰러져 자요. 그렇게 뒹굴뒹굴. 이게 축생이죠. 아기처럼 살거나 축생처럼 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막 죽음의 세계는 모르겠지만, 죽고 난 뒤의 세계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죽는 것보다가 사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지옥고의 고통으로 사는 이 세계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보통의 인간이죠. 이 어디엔가 속하면 이제 중급 인간형이겠죠. 제식을 하기 때문에 이 인간, 저 인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가끔씩 제 옆에 있다 보면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또는 이제 사람이니까 두 글자를 하기 싫으니까 줄여서 하죠. 분, 그분, 저분 이렇게 표현을.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순우리말 개념정입니다. 삶과 삶의 합성어입니다. 삶을 알아가는 사람, 또는 삶을 알아가는 존재, 삶을 아는 존재. 이것도 등급이 나뉘죠. 진짜 삶을 아는 존재가 있고, 삶을 알아가고자 하는 존재가 있고. 그러면 굳이 등급을 나누면 삶을 알아가고자 하는, 삶이 뭔지는 알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삶이 뭔지를 좀 알고 있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삶을 즐기는 사람이죠. 인생에는 세 가지 낙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또 꽁지가 빠졌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좀 제법 혼자,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제 혼자는 인생을 제법 즐겁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삼락을 즐기는, 혼자 삼락 말고요. 혼자 삼락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벗이 있어 뭐 찾아오니 반갑다 이래가지고 벗 뒤통수 치고 이런 혼자 삼락 안 좋아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낙이 있죠.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탈무고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낙이고.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또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는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조금 한 날개가 접혔어요. 낙의 하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혼자 삼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별로 이렇게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정도라도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정도.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낙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이제 쉽지 않은 낙이 정말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를 얻어서 가르쳐 보는 거. 그러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 수를 해야 되겠죠. 자기도 뭐 일가를 이루어야 뭐 배우러 올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인생의 세 가지 낙입니다. 그죠? 이렇게 인생의 낙을 즐기는 등급에서도 다르죠. 부모 형제가 그냥 이렇게 무탈무고하고 막 이런데 가족적 어떤 개인사적인 그런 어떤 낙을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 정도의 좀 사회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을 구사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양식을 기를 정도로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기여할 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그런 낙, 비유하자면 그런 어떤 않더라도 굳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 드리는 정도의 분류만 보더라도, 이게 어려운 개념으로 풍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뭐 트랙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생물학적 어떤 과학적 어떤 지식보다가도 우리 삶을 정말 각자의 삶을, 나라는 인간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가며 이 알아간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그걸 내 삶의 진짜 어떤 내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축적시키고 뿜어낼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었으면 하는 게 이제 트랙의 또 다른 이제 제 내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뭐 꾸준히 또 반성하고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해야 되겠지만,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던져진 인간 종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나 뒹굴다 끝날 게 아니라, 인생 세간 그런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사람, 최고의 가치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신적 가치가 또 있다면 개인적으로 뭐 그것도 해보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인간 존재라는 어떤 그 실제적 그 가치에 맞게 가장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뚝하게 좀 이렇게 자리해보는 그런 어떤 우리 학습의 장, 개인적 어떤 사색의 장, 이게 또 하나의 트랙의 또 다른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녹음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네. 녹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마도 녹음하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녹음을 꼭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담이고요. 오늘 또 이 시간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알차게 잘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